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그저 떨고만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의료사고 이후 다시 병원을 믿을 수 있을까 두려웠죠.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여기 한 미국인 여성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를 보며 의료진은 고개를 흔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애슐리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애슐리입니다. 제게 이번 한국 출장은 회사에서 중요한 기회였어요. 글로벌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사와 직접 만나 협상하고 현지 시장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출장 전에 남편 마크는 늘 그렇듯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한국은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잖아. 하지만 정작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냥 빨리 일만 끝내고 돌아오자는 생각뿐이었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빨리 일만 끝내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미팅과 일정이 빼곡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는 효율적이고 빠르게 돌아갔고 저는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복통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소화불량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동료 제니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응급실에 가자고 했지만 제겐 병원이란 곳이 두려운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끔찍한 의료사고가 자꾸만 떠오르며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지만 제게는 그저 무서운 곳일 뿐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오자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저는 의사의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의료진은 저에게 맹장염이 심각하다며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엔 온통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 문을 나서고 싶었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싶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일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철저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의 태도는 냉담했고 저는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과 후유증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저를 문제아 취급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병원이라는 공간은 제게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시아에 있는 병원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몸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면서도 다시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다가와 설명할 때마다 저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더욱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돌봐줄까? 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통스럽고 무책임한 치료가 이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동료 제니가 제 옆에 앉아 저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애슐리, 나도 전에 한국 병원에 입원했었어. 나 역시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한국 의료진은 정말 세심하고 환자 중심으로 치료해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나는 그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 제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너무나 아프고 깊게 남아 있었지만 제니의 말은 마치 자금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통증을 견디며 떨리는 손으로 남편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른다며 또다시 그때처럼 고통받는 게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슐리, 나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지금은 네가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한국 의료진을 믿어봐. 남편의 목소리는 저를 감싸 안는 듯 따뜻했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최근에 뉴스에서 본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과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이야기하며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려 했었습니다.
그는 특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로봇 수술 사례를 언급했어요. 복잡한 간암 수술에 최소 몇 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에선 로봇 수술로 단 며칠 만에 환자가 퇴원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병원은 매년 1000건 이상의 로봇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어. 남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국 의료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주었어요. 최근엔 한 어린이가 희귀병 진단을 받지 못해 3개월 동안 병원을 전전했는데 결국 한국의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10분 만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 치료에 들어갔대. 아이가 회복된 후 그 가족은 한국 병원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저에게 그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믿음직한지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병원들이 미국, 유럽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첨단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죠. 최근엔 한국 병원이 유럽에서 온 암 환자를 치료해서 완치시켰다고도 하더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이야. 특히 그 병원은 환자 중심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유명해. 남편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믿음과 안도감은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결국 남편과 제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계속 맴돌았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차분하고 신뢰 가득한 태도에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해보자. 이번엔 정말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서기 전 떨리는 손을 모아 기도하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수술 전 과정에서 의사와의 상담은 그동안 제가 받았던 어떤 상담과도 달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긴 시간 동안 제 상태를 설명하며 수술 방법과 회복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가족처럼 저를 대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해주었습니다.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엿보인 자신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애슐리 씨, 저는 수백 건의 유사한 수술을 해왔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은 상담 중에도 끊임없이 저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차분히 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할 때마다 손길이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애슐리 씨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의 태도는 그저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수술 전날 밤에도 제게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얘기를 나눠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는 병실의 불빛이 은은하게 비춰왔고 저는 그런 간호사들 덕분에 차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의료진의 태도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곁에 다가와 직접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애슐리 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마지막까지 제 곁에서 다독이며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간호사들은 제 손을 놓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제 상태를 확인하며 작은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불안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엔 온갖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의료진은 끊임없이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의사는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수술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간호사들은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신뢰를 느꼈습니다.
수술이 결정된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낯선 소리가 가득한 병원 복도를 지나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한눈에 보이는 밝고 차가운 조명. 복잡한 의료 장비들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수술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차분하게 준비 과정을 설명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옆에 다가와 부드럽게 제 손을 잡고 애슐리 씨,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취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마취 전문의가 다가와 부드럽게 마취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점점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취제가 들어가면서 눈앞의 모든 것이 희미해졌고 긴장된 마음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위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는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주변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손에 맡겨진 채 깊은 수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저는 회복실에서 깨어났고 곧바로 담당 의사가 찾아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애슐리 씨,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작은 종양까지 발견했지만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슐리 씨는 이제 회복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서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물과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며 축하해 주었고 그 순간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종양까지 안전하게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속에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한 순간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저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까지도 덜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함께 극복해낸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과 뛰어난 실력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을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로 남아 제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안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료진은 저를 둘러싸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제가 잘 해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진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의사는 매일 아침 일찍 찾아와 제 상태를 점검하며 긍정적인 경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축하해주며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간호사들의 케어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상태를 체크하며 약물 투여와 체온 혈압을 관리했고 필요할 때마다 의료진은 즉각 대응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통증이 심해져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때 간호사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벌써 상태를 파악하고 진통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한 생명으로 진심을 다해 돌봐주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출 때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저를 돌보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한숨에도 귀를 기울이고 제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담당 의사는 병실에 들어와 제 상태를 체크하며 수술 경과를 설명해 주었고 언제나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회복 계획을 제시하며 제가 일어서기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회복하는 매 순간마다 제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작은 진전에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수술 후 몸이 점점 좋아지면서 간호사들은 재활운동도 도와주었고 걸음걸이를 연습할 때마다 옆에서 힘껏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늘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팔을 내밀었고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를 찾아와 격려해주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따뜻한 말 덕분이었어요. 애슐리 씨 정말 잘 회복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작은 성과에도 환호하며 축하해주는 의료진의 모습에 저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제 몸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생활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고 작은 불편함도 지나치지 않고 신경 써주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 있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다가와 애슐리 씨 괜찮으세요? 필요한 것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었고 그들의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통증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한 간호사가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는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작은 배려와 격려는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의료진들이 제공한 이 세심하고 따뜻한 케어 덕분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의료진의 세심한 케어와 따뜻한 동료 덕분에 저는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용기를 찾았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다시는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몸과 마음 모두 치유받았고 그 감사한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케어는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치료 후 회복이 안정되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저는 제니와 함께 잠시 한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제 건강을 걱정했지만 저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의 관광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따뜻한 케어와 관심을 떠올리며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일상을 조금 더 경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우선 제니와 함께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활기 넘치는 거리는 저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도 맛보고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소소한 쇼핑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길을 헤매던 저를 보고 먼저 다가와 길을 안내해준 한 할머니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국의 전통 과자를 건네며 미소를 지어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음 날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보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한복 대여점의 직원들은 저와 제니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한복을 추천해주고 입는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복궁 안에서 우리는 많은 한국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그들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복궁은 화창했고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도자기 가게와 전통 찻집이 즐비해 있었고 곳곳에서 전통 공예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전통 찻집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곳의 평화로움을 즐겼습니다. 그때 찻집의 점원이 다가와 차의 종류와 효능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저에게 어울릴 만한 차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소한 배려와 따뜻한 미소는 저를 다시 한번 감동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제니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아래서 그동안의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의료진의 따뜻한 돌봄 관광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한 모든 것이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는 저의 마음을 치유했고 저는 이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두려움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추억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케어와 의료진의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애슐리는 잃었던 신뢰와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은 특별한 장소로 남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